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센터국어 안선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작년 9월 모의평가에 출제되었던 갈래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어 영역의 출제 형태를 보시면 독서와 문학이 각각 공통으로 17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가 선택 과목으로 11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2023학년도 수능과 2024학년도 수능을 비교해 보면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 역시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최신 기출 분석을 통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럼 오늘 함께 살펴볼 지문은요, 박용래의 월훈, 그리고 김영랑의 연일, 서영보의 문의담기, 이렇게 현대시 2편과 수필 1편이 함께 엮여있는 갈래복합 지문입니다. 우선은 가에 대한 보기가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가작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우선은 공간적인 배경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되게 고요한 그러한 공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들려주는 시래요. 이때 향토적인 전경 속에서 산골 마을이라고 했으니까요, 이러한 특징은 바로 발견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상적인 것들을 노인이 상당히 집중을 기울여서 보고 있는 상황을 제시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묘사 같은 것들이 제시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제시를 하는 것. 또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를 통해서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요,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대요. 이 가작품의 제목이 월훈이에요, 월훈. 월훈을 다른 말로 달무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달의 테두리 부분 있죠?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시더라도 달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가에 대한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황은 일단은 공간적인 배경이고요,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의 모습을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노인의 행위는 어떤 행위? 낯선 일상에 집중한다. 그리고 결국에 이러한 행위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울음소리가 제시가 될 텐데, 그것은 쓸쓸함이라는 그러한 정서와 연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작품 속에서 왜 쓸쓸함이라는 정서가 부각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사라져가는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쓸쓸함이라는 정서와도 잘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되는 달무리 이미지는 노인과 연결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 가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부분을 보시면 첩첩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때 바로 이 적막한 산골 마을이라는 배경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냐면요, 강기슭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쵸?
아주 멀리 있는 것만 같은 그런 고요한 적막한 그런 공간이에요. 갱 속 같은 마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갱은 굴이에요. 굴. 깊은 굴 속 같은 마을이다.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본당에 불을 켜지요. 여러분, 이제 깊은 산속은 되게 해가 빨리 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밑줄이 쳐져 있는 꼴깍, 이것은 해가 빨리 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 집. 지금 이 외딴 집의 모습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딱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콩깍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콩깍지는 콩 껍질 벗겨내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후미진 그러한 외딴 집의 모습이다. 외딴 집에도요, 불빛은 앉아서 이슥토록 창문은 오가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되게 엄청 밝은 게 아니라 약간 은은하게 깔려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는데요. 긴 밤입니다 라고 제시되고 있어요.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시나무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집 오라기의 설레임을 듣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노인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노인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때 노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집오라기의 설레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오라기가 뭐 설레임을 느낄 수 있는 애야? 아니잖아요. 그쵸? 이런 표현 자체가 우리한테 되게 낯설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뭘 확인할 수 있다? 노인이 일상을 낯설게 느끼면서 이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집중하고 있구나. 또 듣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감각적인 집중이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뭐 귀를 모으고 듣는다. 후루룩 후루룩 처마기 새,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떠올리는 것은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예요. 이것 역시 노인이 주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연결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숨을 죽이고 생각한대요. 엄청난 집중이 발견되고 있네요.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엄청 고요해요. 그쵸? 엄청 고요하고 적막한데 이때 귀뚜라미가 어때요? 울고 있네요. 그러면 이때 이 울음소리는 뭐하고 연결돼야 돼요? 쓸쓸함하고 연결이 돼야겠죠. 그래서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보기에 제시되었던 내용처럼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또 때를 지어 울고 있어. 이 쓸쓸함의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그쵸?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노인의 모습이 달무리로 형상화된다라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이 월훈이라는 게 딱 제시가 돼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보기에서 충분히 이 달무리라는 것은 노인의 형상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노인의 모습이 이렇게 바깥에서 바라봤을 때 창호지에 그림자처럼 비치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연상을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문 해설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적막한 산골의 외딴 집에서 사는 노인의 절절한 외로움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화자는요, 관찰자의 입장에서 노인이 사는 곳 그리고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점. 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들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또 노인의 행위 같은 것들을 되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집중하는 행위들 있죠? 이러한 행위는요, 무료함과 고독감, 그리움의 표현으로 볼 수가 있고 이름 모를 새의 귀뚜라미 그리고 달무리가 비치는 시적 분위기도 이러한 노인의 처지를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는 나작품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나작품은 작품에 대한 근거가 보기로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생각하실 수 있지만
보기 없이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보기를 제시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한번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1년 보시면은 내 어린 날 해서 딱 영탄적인 표현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푸레하다. 여러분 근데 이때 지금 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어린 시절, 즉 유년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 모습이 어때요? 아슬한 하늘, 그리고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 이런 표현들을 살펴보면 뭔가 좀 안정적이고 평온한 느낌이 아니라 약간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음 년 보시면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조마조마하고, 오, 흰년, 그새의 높이, 다시 한번 영탄적인 표현 반복되고 있어요. 아슬아슬 떠놀다 내 어린 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1년에 제시되었던 이런 바람에 깜빡인다 라는 표현들이요, 아슬아슬, 조마조마 이런 표현으로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유년의 모습이 부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년으로 넘어가서 바람이 일어서 끊어지던 날, 뭐가 끊어진 거예요? 이 연이 끊어진 거예요, 연줄이.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한 실낯이 서러워,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지금 울다 이거 반복되고 있죠. 부정적인 정서를 명확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현을 보시면은 뭐 희끗희끗한 실낯이 라고 하면서 되게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주고 있고, 다음 년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뭐 붉은 발자국, 하얀 옷 같은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통해서 묘사가 되고 있다라는 점. 이 지점은요, 우리 가작품에서도 묘사라는 특징이 명확하게 뚜렷하게 드러났었잖아요. 그것과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연 보시면,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외로움이라는 정서, 그리고 슬픔이라는 정서 지금 계속 제시가 되고 있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국마다 눈물이 보이었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뭐 시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요, 약간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하얀 옷 그리고 붉은 발자국이라는 것은 색채의 대비가 나타나는 그러한 표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지금 의미상으로 대비가 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색채상으로는 대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맞지만요, 이 하얀 옷, 하얀 넋이라는 것은 외로움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붉은 발자국 역시 눈물이 고여 있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색채의 대비는 나타나지만 이것이 의미의 대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 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는 연을 매개로 하여 떠올린 유년 시절의 기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슴푸레한 유년 시절 반추하고 울다, 외로이 자랐다, 눈물이 고였었다 라는 시구를 통해서 외롭고 슬픔의 정서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주제를 보시면 슬프고 외로웠던 유년 시절의 회상 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다작품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작품은 사실 마지막 문제에서 가와 다를 함께 연결지어서 보기가 제시가 되기는 했는데요. 그 보기에서는 소재 간의 연관성과 혹은 대비점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않으셔도 작품을 읽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신이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고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이 작품의 제목은요, 문의당기예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이 문의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딱 제시가 되고 있죠. 문의당은 어떤 집의 이름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에 대해서 제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아니라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의 한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물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게 아쉽대요.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자신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요, 뭘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제시하는 것은 수필의 어떤 기본적인 골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내용을 보시면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9개 대륙 1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비유적인 표현 나오고 있네요.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천하의 지도의 모습을 지금 뭐 해주고 있다, 또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여러분, 저희가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뭔가 가나 다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이 묘사라는 키워드가 정답 선지에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예측되겠죠. 마저 내용으로 들어가서요,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부분에서 이 사람이 생각이 어떻게 된 거야? 앞부분에서는 내가 물을 좋아하는데 물이랑 멀리 있으니까 너무 아쉽다 라고 했는데, 뒤에서는 뭐래요? 나도 사실은 물 가운데 있는 존재네? 라는 걸 깨닫고 있어요. 즉, 이 부분에서 지금 두드러지고 있는 점은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은 어떤 사고의 전환과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라고 한 까닭입니다. 문의는 물결무늬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집이 물과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전체로 본다라고 하면 물속에 있는, 그쵸? 물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육지에 있는 집이니까 물결의 가운데 있는 그런 집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에 기문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왜 쓰였는지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죠? 문의당이라는 집에 대한 기문으로서 이 글을 썼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냐면요,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주변에 물이 없죠. 그렇지만 생각을 바꿔서 물에 근처는 아니지만 사실은 그 육지가 물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근처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담겨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왜요?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깝잖아. 그쵸? 그런데 섬 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크게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를 하는데,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물과 가까이 산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섬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 맨날 물만 보겠어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다. 이 사람도 역시 뭐다? 마찬가지로 물에
가까이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물과 가까이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이치를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이거 서리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죠? 의심을 품을 수가 없다. 결국에 이 나라는 사람은 신의의 의견에 동의를 하고, 그렇죠? 이 동의하는 입장을 바탕으로 문희당에 기문을 썼다. 그래서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그 공간의 이동이 거의 없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주 멀리 간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파악해 보았고요. 이 서영보의 문희당기의 경우에는 약간은 조금 관념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작품에 제시되어 있는 깨달음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는가? 사고의 전환이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지문 해설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글쓴이는 상대주의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결국에 어떤 절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것이 바로 상대주의적 시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가, 나, 다 세 작품을 살펴보았고요.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시면 맨 첫 번째 문제가 가, 나, 다의 공통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저희 아까 세 작품 살펴보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점을 이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 경우에요, 묘사의 방식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하면 묘사를 통해서 구체화된다라는 이 연결은 반드시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해야 되는 요소는요, 묘사가 있냐 없냐, 이것의 유무만을 파악하셨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 포인트 보시면 가에서는 뭐 갱속 같은 마을, 콩깍지처럼 후미진 외딴집 같은 표현에서 확인이 되고 있었고요. 나에서는요, 연에 대한 묘사, 그리고 다에서는 그 지도의 모습을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묘사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의 특징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기의 내용을 명확하게 파악을 해주셨다라고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아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인데요. 4번 선지를 보시면요,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의 감각을 부각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기에서 노인은 낯선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귀를 기울이고 숨을 죽이고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24번 문제입니다. 24번 문제의 경우에도요, 나 작품의 마지막 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얘기한 것 있죠. 색채의 대비가 반드시 의미의 대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4번 선지를 보시면 사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에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는 의미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데요. 이 붉은 발자국 역시 눈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채상으로는 대비가 되고 있었지만 그 정서는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5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25번의 경우에도요, 연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유년의 어린 시절의 슬픔을 회상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셨다면 3번이 정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높이 날아오른 연을 동경하는 심리를 드러낸다라고 하는데 이 연을 통해서 부정적인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었죠. 그래서 동경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번 문제를 살펴보실 텐데요. 2번 선지를 살펴볼게요. A가 자기 집을 문의라고 한 것에 B가 동의한 이유는요. A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요,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하고요, 이 사람하고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하고 그 상황이 다르다라고 지문에서 제시가 되어 있었어야 하는데 지문에서는 어땠어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물리적으로는 뭔가 다를 수 있고 심리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마찬가지로 물에 가까이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누구보다 무엇에 가깝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 지문과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27번 문제가 아마도 이 갈래복합 지문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셨을 만한 문제였을 텐데요. 4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요.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여기까지 봤을 때는요, 파도와 깊은 물이 바다의 형상, 이거는 쉽게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까지는 맞는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이 파도 그리고 깊은 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 근처에 사는 섬사람이면서도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집에 들어앉아 사는 사람은 이것을 잘 생각하지 못한다 라는 내용과 이어져 있는 그런 소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한다 라는 이 연결성, 이것이 적절하지 않게 제시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작년 9월 모의평가 갈래복합 지문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